하리하라의 음식 과학 책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. 하리하라라고 하는 필명을 쓰시고 계신 이은희 작가님 모셨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하리하라라는 필명을 쓰시잖아요. 네. 그 필명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고. 저는 하리하라라는 필명을 쓰고 있는 과학 작가 이은희라고 하고요. 하리하라라는 필명은 벌써 한 20년 전부터 쓰고 있는데요. 그 인도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이에요. 삶과 죽음이 한 몸에 모여 있는 신을 의미하는 게 하리하라거든요. 그래서 생물학을 전공했었기 때문에 그 생명체의 특성이 삶에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고 계속 이어진다. 이 느낌이 이제 하리하라라는 신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필명으로 선택을 했는데, 이 하리하라는 필명은 독특해서인지 기억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는 저의 부캐이자 제2의 이름이 되었습니다. 네, 하리하라 작가님의 음식 과학 이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. 네. 뭐 굉장히 많은 책을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. 그 중에서 특히 이 음식 과학이라는 책을 쓰게 된 뭐 계기랄까?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. 네, 제가 사실은 먹는 데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살았어요. 그냥 배고프면 먹는 거고, 눈앞에 있는 음식이 있으면 먹는 거고, 사실 음식은 저한테 약간 공기 같았거든요. 왜냐하면 항상 모든 이제 젊은이 다 그렇듯이 집에 가면 늘 엄마가 음식을 차려주시고, 늘 제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음식이 있었기 때문에 음식은 그냥 자연스러운 거였고, 성인 된 이후에도 그냥 돈을 내면 식당에서 음식을 사 먹을 수 있었으니까 먹는 거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었는데요.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다 보니까 아이에게는 이 먹는 게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. 제가 음식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만들어서 주는 사람이 되니까 아이에게는 어떤 음식을 먹여도 미안하고, 어떤 음식은 안 먹여도 미안해요. 또 어떤 경우에는 음식을 더 많이 줘도 안 될 것 같고, 이 음식은 적게 주면 또 안 될 것 같이 굉장히 복잡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먹는다는 행위가 뭐지? 내가 음식을 먹으면서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있구나. 그래서 그 먹는다는 것의 복잡함을 좀 단순화시켜 보려고 그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. 그럼 이어서 한번 여쭤볼게요. 이 책의 이제 부제가 혀가 호강하고 뇌가 섹시해지는 음식 과학의 세계 이렇게 했는데, 네. 아무래도 출판사 마케팅부에서 붙인 그쵸. 거겠죠. 제가 붙인 게 아닙니다. 네. 먹는 것은 굉장히 기초적이고 단순한 행위이지만 그 먹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과학적인 사실들을 알고 먹으면 똑똑해지니까. 그 다음에 그럼 이어서 음식이라고 하셨는데요. 네. 요리하고 음식은 다른가요?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 음식은 사실 저는 음식이라는 것을 먹는다는 행위 자체에 굉장히 방점을 찍었었거든요. 이 책에서 주로 그린 거는 음식을 먹는다는 행위는 사실 뭐 사람들마다 다 의미가 다르겠지만, 제가 가장 단순화시킨 것은 제가 생물학적인 제 몸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질과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물질과 에너지는 제가 만들지 못해요. 그런데 사람은 유일하게 먹는다는 행위를 통해서 그 물질과 에너지를 몸속으로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사실 음식이라는 건 내 몸에서 물질과 에너지로 바뀔 수 있는 외부의 물질을 넣어서 그것을 전환시키는 과정이라는 게 이제 음식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요리는 이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오기 전에 조금 더 잘 정제되고 더 이것을 맛있게 혹은 더 즐겁게 먹을 수 있도록 가해진 행위라는 생각으로 여기서 요리과학이 아니라 음식과학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. 그러면 이 책 한번 들어가 볼게요. 그 목차를 살펴보는데 굉장히 좀 특별해요. 음식 과학이라고 하셨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12개의 이제 챕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구상하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? 사실 이건 되게 편집상의 이유였는데요. 이 책을 처음 쓰기 전에 이것을 12달 동안 연재를 했었어요. 연재를 하다 보니까 그 달에 맞는 음식을 가지고 실마리를 시작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12개의 음식을 선정을 했었고, 그 12개를 그럼 어떻게 선정하면 좋을까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에 보면은 그 절기마다 또 계절마다 특정한 음식들이 있더라고요. 제가 그냥 1월부터 12월까지 목차를 한번 쭉 보여드릴 텐데,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전통적이고 그때그때 먹는 음식들인 것 같아요. 이 중에서 하나 골라서 조금 얘기 들려주신다면 몇 월 달에 어떤
뭐 일단은 첫 번째 달이 가장 좋겠죠. 정월. 예, 왜냐면 가장 유명한 음식이거든요. 설날에 떡국을 먹으면 한 살 더 먹는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가래떡의 긴 모양이 뭐 수명을 의미한다라든가 아니면 예,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먹을 게 굉장히 귀했거든요. 그래서 뭐 밥이 보약이다라는 말, 뭐 밥을 잘 먹어야 된다는 말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. 그 기본이 이제 쌀, 그 탄수화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정월 초하루날 먹는 떡국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었대요. 일단은 뽀얀 쌀로 만들어서 먹기 힘든 뽀얀 쌀로 만들어서 좋은 음식을 대접한다는 뜻도 있었고 이 가래떡의 긴 모양은 수명을 얘기한다는 얘기도 있었고요. 제가 보기에는 이런 좋은 의미뿐만 아니라 이 떡이라는 거는 정말로 완벽하게 탄수화물의 결정체거든요. 그리고 네, 과학적 입장에 봤을 때 그리고 이 탄수화물이라는 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원이에요. 사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 중에 탄수화물은 거의 없어요. 대부분 단백질이거나 지방이거나 아니면 다른 무기물질인데 실제 탄수화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1%도 안 되거든요. 그런데 우리는 먹거리의 대부분을 탄수화물로 채우고 있어요. 거의 우리는 정말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먹잖아요. 그 이유가 뭐냐? 탄수화물이 우리 몸을 돌리는 에너지원이자 연료원이기 때문이거든요. 그래서 사실 우리 몸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몸이 적당하게 돌아가야지만 생물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. 사실 생물의 몸은 그 자체로 그 생명이 끊어져도 어느 정도까지 존재를 하게 되지만 그 생명이 돌아가는 에너지가 없으면 그 생명은 살아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생명을 돌리는 에너지원인 탄수화물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하는데 마침 또 정월 초하룻날의 음식이 떡국이더라고요. 거기서 또 시작을 해서 점차 뒤로 이제 가시면요, 뭐 지방, 단백질, 그 다음에 뭐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과 그래서 주로 저는 음식 얘기들을 했지만 음식의 맛이라든지 질감보다는 그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라든가 그 안에 들어있는 물질들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변환돼서 우리 몸을 만들고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 주로 했었고요. 그 얘기의 포문을 연 게 바로 이제 떡국과 탄수화물 이야기였습니다.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뭐를 먹을 때 보통은 이제 맛이라든가 그것이 갖고 문화사적인 것에 이제 초점을 많이 맞추잖아요. 그런데 이게 먹어서 내 몸에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알고 먹으면 이 부제처럼 정말 뇌가 섹시해지는 세계를 그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입력이 되는 감각기관에서 느끼는 것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인식하고 사고하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도 굉장히 달라지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떡국이라고 하는 떡이라고 하는 설날 때 먹는 그런 것들을 이제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냥 이제 떡을 먹을 때 예사롭지 않게 보일 것 같아요. 그리고 아이한테 음식을 주다 보면은 뭐 얘는 더 먹여야 된다라든가 얘는 덜 먹어야 된다든가 얘는 꼭 필요하다라든가 얘는 먹이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금기라든가 혹은 선입관들이 너무 많잖아요. 그 복잡한 것에서 그 길을 잃지 않으려면 딱 한 가지만 알면 돼요. 외부에서 들어온 건 우리 몸을 이루는데 그 자체가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탄수화물은 포도당 수준으로 쪼개지고 단백질은 아미노산 수준으로 쪼개지고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로 쪼개져서 가장 최종의 블록 단위로 쪼개져서 내 몸에 들어와서 내 몸에서 그 재료들을 이용해서 내 몸을 구성하는 물질을 다시 합성하는 과정이거든요. 이게 이제 생물학적으로 먹는다는 행위와 살아간다는 행위가 연결되는 지점이거든요. 그럼 결국에 이 단순한 사실을 알게 되면은 내가 뭘 먹든지 간에 그 크기가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수준보다 크면 그건 흡수가 안 되겠죠. 그 수준 이하로 쪼개져서 흡수가 될 거고, 그리고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아무리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먹든지 간에 그 안에 그런 기본 단위의 분자들이 들어있지 않으면 내 몸은 그걸 활용해서 내 몸을 만드는데 이용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기본 사실만 알고 있게 되면 이 음식을 내가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, 먹는다면 어느 정도 먹어야 될지에 대한 기본 수준이라든지 한계가 설정이 되더라고요. 그러면 먹는다는 행위가 조금 더
가벼워지고 조금 더 단순해지는 효과가 있어서 그런 얘기들을 담고 싶었습니다. 음식을 선택할 때 기준 같은 것도 될 수가 네, 있겠네요. 그래서 음식을 선택할 때 기준은 내 몸에서 부족한 것들을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말씀 듣고 보니까 이 책은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 우리가 먹은 게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먹여보고 같이 먹었던 그 경험이 다 녹아있는 네. 책이네요.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해서 먹거리란 말을 가장 중요하게 하고요. 먹거리를 잘 먹는 것은 결국 내 몸에 필요한, 내 몸에서 잘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무언가를 내 몸을 위해 넣어주는 과정,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얘기 한 가지만 더 들어볼게요. 그러니까 네. 떡국 얘기해 주셨는데 네. 떡국 이외에도 여러 가지를 해주셨어요. 음식이라고 하긴 못하지만 술 이야기요. 네. 국화주. 네, 왜냐하면 사실 알코올은 음식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뭐 기호품이라고 해야 되나 여러 가지가 특성이 있겠지만 이 술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전통적으로 관혼상제나 뭐 아니면 슬픈 일이나 기쁜 일에 빠지지 않는 그런 물질이었거든요. 술이라는 건 이것도 이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열량원이 되는 포도당을 효모라는 미생물이 한번 먹고 자신이 필요한 영양, 자신이 필요한 에너지를 뽑아낸 다음에 뱉어낸 부산물이거든요. 그 부산물을 우리는 먹고요. 그런데 이 알코올이라는 게 되게 이해배반적인 게 알코올은 굉장히 유독한 물질이에요. 손소독제 알코올 들어있는 것처럼. 근데 우리는 그 유독한 물질을 일부러 먹거든요. 그리고 굉장히 즐겨요. 그 과정, 그것이 굉장히 저는 모순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제 좋아한다. 그리고 이게 해로운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다양한 단계를 거쳐서 분해되면서 해롭지 않은 물질까지 분해가 되고 결국에는 우리 몸의 열량원으로 쓰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되게 독특한 게 우리는 미생물이 먹고 뱉어낸 부산물을 굉장히 즐기고 또 유독한 물질을 즐기고 그 유독성을 그 유독한 물질들을 몸에 집어넣었는데 우리 몸은 그 유독한 물질을 다시 해독을 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열량원으로 바꾸는 이 과정들이 들어있는데 술이라는 물질은 생물학적으로도 화학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모순적인 물질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적당히 조금만 즐겨서 먹어야 되는데 요 경계를 세우고 중심을 잡기가 상당히 힘든 물질이다.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또 여전히 많은 이야기가 남아있는데 아쉽지만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쭉 해주셨지만 이제 독자분들 또 시청자분들한테 뭐 한마디? 네, 그냥 음식은 내 몸을 만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즐겁고 내 몸에 필요한 것, 그 두 가지. 근데 내가 즐거운 것하고 내 몸에 필요한 게 딱 맞으면 좋겠는데 안 맞을 때가 있거든요. 이럴 때 어느 쪽에 더 방점을 두어서 음식을 선택할지 그 기준을 정하시기 조금 어려우시거나 곤란하실 때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하리하라의 음식과학, 아무래도 그 음식 행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. 여러분들도 이 책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음식을 먹을 때 균형에 대한 생각을 조금 인지하고 먹으면 그야말로 뇌가 섹시해지는 그런 음식 문화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. 하리하라 이은희 작가님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. 네, 주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